제주의 한적한 마을에 위치한 하쿠다 사진관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다름 아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하쿠다 사진관을 찾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다. 제법 긴 분량의 장편 소설이지만 책장을 펼치는 순간 당신은 멈추지 않고 이 이야기를 읽어 내려갈 것이다. 하쿠다 사진관은 단순히 흥미로 시작해 재미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공감하고 함께 걸어 나아가야 할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힘들게 오늘을 살아낸 우리에게 다정한 위로와 포근한 미소를 선물하는 소설. 이야기의 끝에서 진정 어린 눈물을 마주하게 하는 소설. 슬픔과 절망의 눈물이 아닌 희망과 공감의 눈물을 이 소설을 통해 지금 바로 따뜻하게 마주하시길 바란다. (50만) 독자가 기다려온 최서영의 첫 번째 응원 에세이. 대학에서 법을 공부하고 사회에 나와서는 아나운서로 일하다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롭게 자기만의 길을 찾아낸 저자가 바로 적용 가능한 자기 탐구 방법, 멍청해지지 않기 위한 루틴, 매력 관리법을 알려주고 인간관계를 유지하거나 손절할 때 필요한 기술, 회사원과 프리랜서를 모두 경험하며 느낀 일자라는 방법 등을 빠짐없이 공유한다. 저자는 무작정 열심히 살라거나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면 다 잘 될 거라는 뜬구름이 아니라 먼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탐구한 다음 내 욕망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서 힘들었던 지점들을 날카롭게 짚어보고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바꾸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힘도 길러준다.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소년 정인과 고양이로 둔갑한 악마 헬렐이 함께 일주일을 보내는 이야기다. 지옥에서 온 악마와 한국에 사는 평범한 소년, 아무런 접점이 없을 것 같은 두 인물이 만들어 나가는 합이 경쾌하면서도 무수한 유혹으로 이루어진 삶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클로버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다. 삶에서 해야 하는 수많은 선택 앞에 우리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아니, 어느 길이 올바른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정답 없는 질문을 아직 어린 정인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묻는다. 그저 100만 원을 모으는 게 꿈이었던 시절 정인의 목표는 사소할지언정 선명했다. 하지만 정인의 삶에 헬렐이 개입하고 여러 상황이 닥치면서 정인 스스로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게 되어버린다. 수학을 풀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순간 학생들의 태도 또한 달라진다. 학교 교실에서 선뜻 손을 들지 못했던 이들은 수학 클럽을 처음 찾은 날도 수줍은 목소리로 말을 아꼈지만 만남을 거듭할수록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수업 중 비가 쏟아지면서 번개가 치자 저 번개는 얼마나 멀리서 쳤을까요?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다 같이 번개가 친 곳까지의 거리를 구한다든지 문득 창밖을 바라보다가 여름이라서 구름이 많은 걸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구름의 원리를 알아본다든지 하는 식이다. 수업과 연관된 좀 더 깊은 지식은 수학 돋보기 코너로 수업 중 잠깐 샛길로 빠져서 흥미로운 탐구 활동을 벌였던 에피소드는 잠깐 딴 생각 코너로 정리하여 흥미 요소를 더했다. 지금 바로 특별한 수학 시간을 가져보자. 감각 경험이 뇌에서 기억이 되는 과정에서 조현병, 우울증, 양극성 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발현될 경우 기억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렇게 만들어진 기억이 한 사람의 내면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저자는 친절한 의사의 얼굴로 신경증을 앓는 이들의 방에 들어가 그들의 내면을 세세히 살피고 다독인다. 이 책은 그래서 느껴지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의학적 연민이 희귀한 신경질환을 유려한 필체로 풀어낸 신경학자 올리버 섹스를 떠올리게 한다고 평가받으며 아마존 과학 분야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출간 이후 뉴욕타임스, 옵서버, 퍼블리셔스 위클리 등 다수 언론과 부커상 수상자 존 벤빌에게 추천을 받으며 뇌와 기억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인정받는 책 오래된 기억들의 방을 만나보자. 이 책은 내부 고발검사 이문정의 첫 번째 단독 저서다. 내부자의 시선으로 검찰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온 10년의 기록과 다짐이 담겨 있다. 저자는 검찰이 잘못에 무게를 다는 저울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재의 검찰은 자정 능력을 상실해 고장난 저울이 되었다고 말한다. 검찰 조직의 부끄러움을 알고 검사의 양심을 지키고자 분투한 저자는 검찰이 바른 길로 향하도록 하는 길을 열기 위해 온몸으로 부딪히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검찰 조직의 어두운 면과 이를 걷어내고자 하는 저자의 각오와 용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부 고발자의 힘겨움과 아픔을 느낄 수 있다. 한때 도가니 검사로도 불리며 검찰 조직에서 승승장구하던 검사 이문정, 검찰 내 각종 부조리를 폭로하고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이 아닌 무죄 구형을 강행하면서 골칫거리 문제 검사가 된 그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이 책은 진화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가장 신선한, 가장 충격적인, 가장 감동적인 장면들을 한 컷 한 컷 보여주고 들려주는 자연사 도슨트다. 크기, 속도, 힘, 환경, 시간을 주제로 하여 총 31종의 극한 식물들이 주인공으로 소개된다. 극한 식물의 이야기들은 어느 하나 놀랍지 않은 것이 없다. 식물의 삶은 그 어떤 생명체보다 역동적이며 치열하다. 다만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식물 역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진화를 이루어낸 것은 아니다. 모든 생물종은 세대를 거치며 다양한 돌연변이를 내놓았고 주어진 환경에 잘 살아남은 돌연변이가 자손을 퍼뜨리며 새로운 종으로 진화했을 뿐이다. 결국 환경은 종의 진화를 이끄는 원동력이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곳에서까지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 싶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버티며 살아가는 식물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극한 식물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극한 식물의 세계를 이 책을 통해 만나보자. 일본에 가난하고 옥살이를 빈번하게 사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옥살이 중에 범죄자의 관상이 일반인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관상에 흥미를 가지고 관상가를 찾아갔더니 1년 동안 보리와 콩으로 소식을 하라는 충고를 받고 실천했다. 1년 후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 책은 저자 남보쿠의 이야기로 그는 매사에 절제하면 부와 장수가 저절로 굴러오는데 그 절제의 1순위가 소식, 즉 적게 먹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200여 년 전의 이야기임에도 뼈에 사무치는 지혜의 말들이 펼쳐진다. 당신이 과거에도 가난했고 지금도 가난하다면 선생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보고 당신이 지금 뚱뚱하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경청해보는 건 어떨까? 그는 부와 장수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아주 쉬운 말들로 설명하고 있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말이 많고 어렵게 말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쉽게 말한다. 진실은 의외로 단순하기 때문이다. 그 진실을 이 책에서 만나보자. TVN 뉴키즈 온 더 블록 출연 등 다양한 방송 활동으로 화제를 모은 미술 에세이스트 이소영이 이번에는 숨겨진 미술사의 비밀을 가득 안고 독자들을 찾아왔다. 서랍에서 꺼낸 미술관은 저자의 오랜 관심사 아웃사이더 아트를 찾아다닌 마음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다.
아웃사이더 아트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화가의 작품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미 미술계에서는 근래에 가장 주목받는 영역에 속한다. 누구나 하는 또 누구나 아는 미술 이야기가 아니라 늘 새롭고 참신한 주제로 독자의 사랑을 받아온 저자는 이번에도 남들이 가는 길을 거부한다. 이를 위해 오랜 기간 전 세계를 누비며 사라진 화가들의 작품을 찾아다녔다. 이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독자들은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며 여태껏 접하지 못한 다양한 이들의 작품 세계를 한눈에 살펴보며 신미안이 확장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조선 중기의 무신 충무공 이순신이 임진왜란 7년 동안 일본군과 싸우면서 군중에서 쓴 일기인 난중일기는 이충무공 난중일기 부서 간첩임진장초라는 이름으로 1962년 12월 20일 대한민국의 국보 제76호로 지정되었다. 그러다 2010년 8월 25일 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로 명칭이 변경되어 일기 7책과 서간첩 1책, 임진장초 1책까지 총 9권이 국보 제76호로 지정되었다. 2013년 6월 18일 광주에서 열린 제11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회의에서 받아들여져 새마을운동 기록물과 함께 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라는 이름으로 등재되었다. 군자의 모습이 가장 잘 어울리는 명장의 징비록을 한 편의 역사 드라마를 보듯 이순신의 마음속을 이 책을 통해 들여다보자.